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로 운송되거나 부진해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 차량에 공급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수소로 운송돼서 들어오거나 부진해 생산된 수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압축을 통해서 다시 축압기라고 불리는 압력 용기에 수소를 일단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용기로부터 압력차에 의해서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수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절차에 있는 설비들의 용어 정의와 그다음에 구성 그리고 안전관리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수소 충전소에 사용되는 많은 설비들이 이제 국산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핵심 부품들이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본 차시에서 수소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부품 리스트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 국산화된 현황과 수입에 의존한 현황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 연구 개발이 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 안으로 들어와서 수소 충전소에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차량의 수소를 충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일단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소를 압축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이 압축된 수소를 저장해 놓은 부분과 이걸 다시 차에 넣어주는 충전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갈라지고요.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충전소 앞에서 알아봤던 종류에 따라서 보면 그러면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어떻게 받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수소 충전소의 앞에 말씀드린 제조식 수소 충전소와 저장식 수소 충전소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저장식 수소 충전소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분산 전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수소 충전소는 각각 지역의 분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제조식 수소 충전소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는 저장식 수소 충전소이지만 저희는 제조식 수소 충전소도 계속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식 수소 충전소 중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실 저장식이라고 보기 약간 애매하지만 실제로 제조를 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 스테이션, 수소 충전소로 들어오는 방식을 파이프라인 수소 충전소라고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소를 분해를 해서 추출을 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이거를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일일 사용량을 예상하고 미리 받긴 하지만 만약에 차가 갑자기 모였다거나 만약에 그 수소가 갑자기 긴급 방출을 해서 수소가 없게 되면 새로운 튜브 트레일러가 들어올 때까지는 수소 충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배관망이 만약에 전국망이나 이렇게 환상망으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망 자체에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을 또 갖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수소 충전소는 저희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의 이제 다음 세대를 잇는 아마 그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튜브 트레일러 수소 충전 방식입니다. 이 튜브 트레일러 수소 충전 방식은 튜브 트레일러 그러니까 수소가 생산된 지점하고 수소를 사용한 지점이 다르니까 이거를 이동시켜 주는 걸 이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나르게 되는데요. 고속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주황색 긴 배관에 뒤에 큰 장축 차량에 얇고 길게 누워 있는 다발형 배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적혀 있죠. 이 배관들이 이제 수소 이동용 튜브 트레일러고요. 이 수소 이동용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울산이나 여수, 대산 같은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도권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강원도라든지 그런 지역에 튜브 트레일러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물류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소 용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요. 이 한정된 거에 물류비가 추가가 되다 보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강원도나 이렇게 그 생산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하고 용적을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을 200바에서 400바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더 많이 저장해서 이제 물류비를 낮추려는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에 통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튜브 트레일러 방식은 이 파이프라인 수소 충전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인데요. 액화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영하 250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수소를 액화를 시킨 상태를 이제 액화 수소라고 하는데, 이 액화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인 데는 로켓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게 액화인데, 수소는 에너지 준위에 비해서 부피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화를 하게 되면 액화에 의해서 부피가 많이 줄어서 이제 운송을 할 때 되게 효율적인데요. 그래서 미사일이나 그 위성을 쏠 때 쓰는 우주 발사체들이 대부분 액화 수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액화 수소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일단 온도를 영하 250도를 낮추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 상태로 아무리 유지를 하더라도 액화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하루에 대기의 1%, 저장량의 한 1%의 BOG, 보일러브 가스가 발생을 해서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액화 트레일러를 이용할 때는 앞에 튜브 트레일러에 비해서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설비 투자라든지 기술적인 한계라든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충전소는 차세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기본적으로 전국에 필요한 부분을 다 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을 다 배관을 깔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지점에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나중에 이제 액화수소로 한두 번만 날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액화수소는 다음 차세대 기술이지만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온사이트 방식, 그러니까 수소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CNG나 LPG를 개질, 그러니까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개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료를 이용해서 증기 열분해를 통해서 그 탄화수소를 분해해내는, 그렇게 분해해서 수소를 저장해내는 걸 이제 개질 아니면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추출 수소 자체를 충전소에 같이 그 추출기 가지고 있고 공급하는 방식을 이제 앞에서 지난 차시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제조식 수소 충전소가 되고요. 그 제조식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CNG와 LPG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NG나 LP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니까 석탄에 의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레이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석탄 연료를 아직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친환경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수존의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수존에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청정수소라고 부르긴 하는데, 문제는 이 그린 하이드로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다시 투입돼야 되는데, 그럼 이 전기를 다시 어디서 받을 거냐는 이런 또 문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하는 수소의 전원 자체만 이제 클린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데서 온다면 이제 수존의 수소는 완전한 그린 하이드로젠 스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이렇게 공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6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조하느냐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이렇게 제조식, 저장식 이렇게 2개가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운송돼서 운송이 됐던 제조가 됐던 들어온 수소를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에 이제 제조가 됐던, 저장이 됐던, 운송이 돼서 오던 제조가 됐던 수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소 자체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압축을 해서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된대요. 이걸 높여서 충전소 내에 추갑기라고 불리는 압력 용기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수소를 압축을 해서 추갑기에 저장을 해서 미리 쌓아 놓습니다. 미리 쌓아 놓고 실제로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오면 이제 충전을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소 연료전지 승용 차량은 700메가파스칼을 이용하고 있고요. 버스용도 35메가파스칼을 하지만 버스도 요즘 70메가파스칼용 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의 70메가파스칼이라는 엄청난 압력의 수소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력 용기는 그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압력 용기 중에 이제 하이뱅크라고 부르는 높은 압력 저장을 하는 부분은 100메가파스칼의 이상의 압력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차압 방식으로 밀어주는 그런 충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전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부분은 압축기 부분이 되겠죠. 이 외부에서 들어온 수소를 고압으로 올려주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을 올려준 거를 저장하는 이제 추갑기, 그 다음에 냉각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냉각을 하는 이유는 이 고압으로 저장된 게 수소 충전 그 차량 용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순간 압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부피가 작게 돼 있다가 용기는 압력이 이거보다 낮으니까 다시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용기의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 범위를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상온에 수소를 넣게 되면 온도가 100도가 넘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열교환기, 칠러라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그 온도를 떨어뜨려서 영하 40도에서 영하 30도 정도 되는 온도로 떨어뜨려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도가 넘지 않고 온도 85도 이내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는 칠러도 반드시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압력 용기가 추갑에서 왜 필요하냐면, 추갑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물놀이를 갔을 때 튜브에다 바람을 불 때 저희가 입으로 불면 계속 쉬면서 이렇게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압축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입으로 불어서 넣어주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 워터파크 좋은 데 가면 이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장되어 있는 압력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한 번에 쭉 들어가서 빨리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추갑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부품들의 기능하고 종류하고 거기에 달린 안전 부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 충전소에 들어와서 수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충전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압축 설비는 수소의 압력을 높여서 저장 효율을 높이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압축기의 종류는 다이아프램식, 왕복동식, 아이오닉 압축기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사실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각각 사용하는 용량,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 센서하고 압력 센서입니다. 온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기나 이런 거가 터지지 않으려면 그 사용 범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을 체크할 수 있는 온도 센서, 그리고 압력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안전 밸브, 온오프 밸브, 매뉴얼 볼 밸브, 아니면 니들 밸브, 중간에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니들 밸브 같은 이런 나머지 안전 밸브들도 같이 설치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장 설비. 아까 추갑기라고 했던 주장 설비는 압축 설비를 통해서 이제 고압으로 들어온 수소를 이제 이거를 계속 넣어주면 그 압축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미리 추갑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수소를 빼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충전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가지고 있는 설비를 저장 설비라고 하고요, 추갑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용기는 기본적으로 1000바나 500바 등 이제 다양한 압력에 따라서 하이뱅크, 미들뱅크, 로뱅크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이 각각 용기들 앞단에 안전 밸브랑 니들 밸브, 그다음에 배관 등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장 설비에 사용되는 그 용기들은 그 수소 저장용 용기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저장용 용기는 다음 시간에서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입 1은 이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저장 용기고, 타입 2는 금속 용기 위에 실린더 부분에 이제 복합 재료가 감겨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입 3는 내부에 알루미늄 라이너가 들어가고 전부
그 용기 전체가 풀 랩핑이 된 그 복합적으로 풀 랩핑이 된 걸 타입 3라고 부르고, 타입 4는 알루미늄 라이너도 무겁다 해서 제일 가벼운 플라스틱 라이너를 넣고 복합 재료를 감은 이런 형태를 타입 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 충전소에 가장 많이 쓴 타입은 타입 1, 2가 되겠고요. 타입 1, 2 이외에 요즘엔 좀 경량화나 뭐 이동용 충전소 이런 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타입 4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냉각 설비입니다. 냉각 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도가 저장되어 있던 수소의 온도가 압력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온도가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 상승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차량에 충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수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설비가 되고요. 칠러랑 프리쿨러가 있습니다. 칠러는 이제 고압으로 수소 충전하기 전에 온도를 다 낮춰놓고, 프리쿨러는 디스펜서에서 수소에다 넣어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온도를 잡아줘서 그 온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외압에 가스 배관하고 온도 센서, 온도 레벨 게이지 등이 붙어서 이제 안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충전 설비.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스펜서라고 부르는 충전 설비인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자동차 충전소에 가장 많이 있는 설비와 가장 유사하게 생겼고요. 이 아까 냉각 설비를 통과한 저온의 고압의 수소를 차량에 넣어주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품으로는 충전기, 충전호수, 충전 노즐이 있고요. 여기에 안전 조치로는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압력 게이지, 조작 버튼, 가스 필터, 요런 이제 그 불순물 걸리는 가스 필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충전 설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충전소에서 그 고압이랑 온도를 낮춰서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수소를 받고 있는 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 이제 디스펜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디스펜서에서 차의 상태를 감지해서 실제로 충전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세워야 된다를 결정하는 것이 이 충전 설비에서 명령을 내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는 SA J260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토콜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수소를 공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제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탑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내려주는 게 이 디스펜서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J2601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소를 압축 저장 이렇게 추가했던 이 설비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이제 우선순위 제어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제어 판넬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딱 들어왔을 때 용기가 거의 다 비었다. 그러면 바로 하이뱅크를 쏘면 충전은 잘 됩니다. 충전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벌써 저압에 있는 걸 고압으로 올려놨을 때 에너지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고압 벌써 어떻게 보면 로뱅크보다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소를 넣어준 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가 많이 이제 비어서 들어오면 로뱅크에 있는 압력이 좀 더 낮은 걸 먼저 채우게 됩니다. 그럼 압력이 탱크랑 압력평에 점점 맞춰지면 충전이 점점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때 다시 하이뱅크, 고압에 있는 수소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 바꿔주는 걸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 제어 판넬이고요. 이 안에는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감압 장치라든지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유량계,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뭐 니들 밸브, 볼 밸브, 안전 밸브 같은, 그리고 전기 방폭 같은 이런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 수소 충전소가 지금 수소를 공급하고 있을 때 각각의 뱅크들이 어떠한 압력에 어떠한 압력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압축기들이 작동했을 때 들어온 압력이 얼마고 토출 압력이 얼마인지 그런 상태를 다 표시해서 그 충전소가 이제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띄워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전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급 차단 장치는 사실 이 충전소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수소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 장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 시스템을 작동해서 중단하고 그 안에 있는 압력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 충전기에서 아까
읽어들 때 상태가 이상하다, 충전소 쪽에서 이상하든 차량에서 이상하든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얘를 긴급 차단 장치를 통해서 긴급 차단을 시키고, 차단을 시켜도 일단 들어온 압력이 있으니까 그게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하면 강제로 방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풀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누출 감지 센서는 수소 충전소에 이제 수소를 하게 되면 이게 워낙 고압이다 보니까 이제 피팅이라고 불리는 연결부들에서 리크, 누설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혹시나 모를 이제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서 압축 설비나 충전 설비, 아니면 배관 접속부, 탱크, 뭐 아니면 뭐 계기실 이런데 누출 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특이한 게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불꽃 감지 장치들 충전기나 압축 장치 주변에 해서 실제로 요게 작동이 돼서 이제 그 이상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감지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수소 탱크 솔레노이드 밸브는 평상시에는 수소가 탱크에 들어갈 수 있게 막 하다가 긴급 시에는 탱크에 더 넣으면 안 되니까 그때 차단하는 걸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해제 장치는 특정 부위에 아니면 특정 용기나 특정 설비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압력을 감지해서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압력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과료 방지 밸브는 이제 특정 그 유량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압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 압력 그 유량을 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압력 완화 밸브는 앞에 압력 완화 디바이스랑 비슷하게 이제 그 압력 조절기나 이런 데서 만약에 압력이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대기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밸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 충전소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외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수소융합 추진단에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들에 대해서 국산화 현황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입 장치, 그러니까 개질이 됐던 아니면 저장식이 됐던 제조식이 됐던 저장식이 됐던 수소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나중에 충전하고 제어한 데까지 부품을 다 나열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인입 장치 이제 파이프라인은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깔 수 있죠. 국내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튜브 트레이는 아까 저희가 저압이 있었는데 이제 중압 이상, 그러니까 뭐 그 차량에 저장된 게 이제 700바 이상이면 고압이라고 하니까 고압이라고 봤을 때 저압은 국산화 개발이 가능하고 중압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수소를 만들 때도 개질 장치도 지금 국산화 개발을 많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수전의 장치도 국산도 개발되고 있고 외산도 개발되고 있어서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수소 농도 센서는 수소가 실제로 어떤 농도를 갖는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도 실제로 품질이 떨어진 수소가 들으면 차량의 연료전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직까지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압축 장치는 압력하고 온도 센서는 이제 국산화가 다 돼 있고요. 체크 밸브나 차단 밸브의 저압 부분들은 국내 부품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중압 이상 고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전 밸브하고 가스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압력계까지는 압력과랑 이제 배관의 저압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순수 개발이 됐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들이 좀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 아까 추갑계라고 부른 부분도 저압용, 그러니까 로뱅크 쪽은 사실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압을 이제 국산화 개발을 해서 지금 시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입 부품으로 다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조절 장치에 들어가는 밸브들도 압력계 이외에는 전부 다 아직은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충전 장치도 이제 디스펜서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충전 로직 제어나 그다음에 프리쿨러만 이제 국내가 개발이 돼서 혼용이 되고 있고요. 디스펜서 자체가 외산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일본 부품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도 많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산업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어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충분히 그런 제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제어 장치는 외산도 있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해서 다행히 경쟁력은 이쪽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 안에 들어와서 수소를 운송을 받든 제조를 받은 뒤에 저장, 압축, 공급하는 걸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 안에 있는 부품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국산화가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더 연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